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물리지 않는 물리학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뉴턴의 운동 제1법칙인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시죠? 복습 열심히 하셨죠? 네, 좋습니다. 그 관성의 법칙은 뭐였냐면 이거예요. 알자 힘이 0일 때 알자 힘이 0일 때 물체는 뭐다? 등속도 운동한다. 즉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등속도 운동에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가거나 하는 물체는 계속 그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이 관성의 법칙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좋아요. 자, 이때 우리는 이 RGM 0일 때 관성, 즉 정지 관성, 운동 관성을 만족하는 걸 보고 관성의 법칙이라 부르고 뉴턴의 운동 제1법칙으로 배웠습니다. 그럼 오늘은 뭘 배울 거냐면 잘 생각해 봅시다. 세상을 보다 보면 RGM 0 운동도 존재하겠지만 RGM이 0이지 않는 운동이 더 많다. 그러면 뉴턴이 이 자연세계 운동을 정리하다 보니까 제일 처음 시작했던 게 뭐냐면은 정지하고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하려고 하고 등속 운동하는 물체는 등속 운동하려고 한다. 관성의 법칙, 즉 운동 제1법칙을 만들고 나서, 그런데 우리 자연세계를 보면은 속도가 변한다든지 RGM이 0이지 않는 게 더 많구나 해서 RGM이 0이 아닐 때의 운동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뉴턴 운동 제2법칙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그러면 우리가 RGM이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게요. 자, R자 힘이 0이 아니다. 0이 아니다. 아닐 때는 어떻게 되냐면은 어떻게 된다? 운동 상태가 변하죠. 왜? RGM이 0일 때가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 거였기 때문에 RGM이 0이 할 때는 운동 상태가 변함. 이게 뭐냐면 RGM이 0이 아닐 때의 상황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운동 상태가 변한다는 뜻은 정지해 있던 물체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거나 뭐 그런 걸 말하겠죠? 또는 등속도 운동하는 물체가 점점 느려지거나 그런 걸 말해요.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은 이걸 배울 겁니다. RGM이 0이 아닐 때는 어떻게 되는지를 배울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이걸 다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뭘 알아야 되냐면 RGM이 0이 아니란 말은, 즉 다시 말하면은 힘을 가했다는 뜻이겠죠. 물론 힘을 가해서 RGM이 0인 경우가 있어요. 왜? 양쪽에서 가해지는 힘이 반대 방향인데 똑같을 경우는 RGM이 제로겠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 RGM이 0이 아니라는 소리는 합력이 0이 아니다. 즉 뭐냐면은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거겠죠. 합력이 0이 아니고 RGM이 0이 아니면은 가속도가 생겨나겠죠.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 가속도를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이 가속도를 만드는 본질, 운동을 하게 하는 원인이 되는 게 뭐였다? 힘이었죠. 기억할 수 있겠죠? 자, 좋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힘으로 서로 다른 물체를 민다 합시다. 똑같은 힘으로 미는데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잘 안 밀리겠죠. 그 말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시키기 힘들다. 따라서 이 질량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RGM이 0이 아닐 때는 이거 가속도, 힘, 질량 요 세 개의 물리량을 가지고 이야기를 전개해 볼 겁니다. 집중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관성의 크기는 질량의 크기, 질량에 비례한댔다. 그것도 기억나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시작으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질량이 일정할 때 우리는 어떤 비례관계를 만족하고 어떤 운동을 하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올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질량이 일정하다는 말이 이런 거겠죠? 우리가 물체를 밀거나 당긴다고 생각합시다. 그런데 그 대상이 되는 물체가 질량이 변하지 않아요. 즉 똑같은 물체의 운동 상황을 표현하는 거겠죠? 그러면 상식적으로 내가 물체를 더 세게 밀면 밀수록 속력은 더 빠르게 증가하겠죠. 맞습니까? 즉 힘 F로 밀 때와 힘 2F로 밀 때와 힘 3F로 밀 때가 물체가 속도가 변하는 것이 증가하겠죠. 좀 더. 그래서 물체가 속도가 변하는 거 보고 우리는 가속도라 불렀죠. 가속도. 그래서 이 가속도는 뭐에 비례하게 되냐면은 힘이라는 물리량에 비례하게 됩니다. 즉 힘이 커지면 커질수록 가속도도 같이 커져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네, 상식적으로 그렇죠. 내가 더 세게 밀면 밀수록 물체는 더 빨리 움직이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가속도란 물리량은 힘에 비례하는 거구나. 자,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자, 여기 지면에 물체가 있습니다. 얘를 F로 잡아당길 수도 있고 2F로 잡아당길 수도 있고 3F로 잡아당길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걸 가지고 실험을 해봤겠죠. 실험을 해보니까 힘이 2배가 되니까는 가속도가 2배가 되더래요. 힘이 3배가 되니까는 가속도가 3배가 되더래요. 그러면 힘 F일 때 물체의 가속도를 A라고 하면은 힘 2F일 때 물체의 가속도가 2A가 될 것이고 힘 3F일 때 가속도는 3A가 되겠죠. 이러한 운동을 만족하더라는 겁니다. 자, 이러한 운동에 대한 그래프를 알아봐야 되는데 어렵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세요. 재밌어요. 물리는 물리지 않는 과목이다. 물리지만 물리지 않는 과목이다. 자, 가로축을 힘 F, 세로축을 가속도 A라고 합시다. 이때 힘 F를 가하니까는 가속도가 A가 됐대요. 오케이. 근데 힘 2F를 가하니까는 가속도가 얼마가 됐다? 2A가 되었네. 근데 중요한 게 힘 3F를 가하니까는 가속도가 3A가 됐대요. 따라서 아하, 힘에 따라서 가속도는 비례해서 증가하는구나. 힘이 2배가 되면 가속도가 2배가 되고 힘이 3배가 되면 가속도는 3배가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파악했답니다. 중요한 건 언제일 때? 질량이 일정할 때.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 알다시피 가속도란 물리량은 속도 변화량이죠. 좋습니다. 그럼 가속도가 변한다는 건 속도가 변한다는 건데 속도는 과연 시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할지도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죠? 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시간, 속도.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힘 F일 때 속도가 빨리 변할까요? 힘 2F일 때 더 빨리 변할까요? 힘 3F일 때 더 빨리 변할까요? 힘이 얼마일 때 속도가 더 빨리 변할까요? 그렇죠? 힘이 3F일 때 가속도가 3A니까 3배가 크니까 당연히 속도가 3배 빨라지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래 되는 거죠. 똑같은 시간 동안, 똑같은 시간 t 동안 힘 F로 밀어봤고 힘 2F로 밀어봤고 힘 3F로 밀어봤습니다. 그런데 힘 3F일 때가 속도 변화가 가장 크다는 거겠죠. 근데 힘 2F일 때는 조금 작고 힘 F일 때는 가장 작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는 뭐다? 비례관계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하, 힘이 3F일 때가 속도 변화가 가장 크구나. 그쵸? 3배가 되겠죠. 힘 2F일 때는 이 정도 되고 힘 F일 때는 이렇게 되겠죠. 왜냐면 가속도가 3배니까는 속도 증가량도 3배가 되는 겁니다.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그래프도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아하, 만약에 문제에서 이런 형태로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도 나올 수 있겠죠. 이걸 보고 아, 속도가 3배네, 그럼 가속도가 3배네, 그럼 힘도 3배겠구나. 이렇게 우리는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언제냐면은 힘의 크기가 일정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는 가속도를 결정하는 조건을 봤을 때 힘이 될 수도 있고 또 질량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질량이 일정할 때를 바로 봤기 때문에 이제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보니까 한번 우리 직관적으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똑같은 힘으로 물체를 밀고 있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힘으로 밀고 있는데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잘 밀릴까요? 덜 밀릴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관성의 법칙을 생각한다면 질량이 크면 클수록 현재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크고 그에 따라서 지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성질이 크기 때문에 내가 힘의 크기가 같다면 더 안 밀리게 되겠죠. 더 안 밀린다는 것은 운동을 덜 하게 되는 것이고 그 말은 가속도가 작은 것이고 그 말은 속도 변화가 작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속도라는 것은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더 안 밀린다. 즉 가속도는 뭐다? 힘에 반비례한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죠, 여러분? 아하, 그래서 가속도는 반비례하구나. 뭐다? 질량에 반비례하구나. 즉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는 작아지구나. 그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한번 여러분이 바위를 밀다 생각합시다. 조그만 돌덩이를 밀 때는 쉽게 밀리겠죠? 벽돌을 밀 때는 조금 덜 밀리겠죠. 근데 엄청난 커다란 바위 밀리면 꿈쩍도 안 하겠죠. 그 말은 질량이 크면 클수록 가속도 변화가 더 작다는 거겠죠. 그래서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것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해보니까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 볼게요. 질량, 가속도. 자, 보니까 질량이 m일 때가 있을 것이고 2m일 때가 있고 3m일 때가 있겠죠. 자, 질량이 m일 때 가속도를 측정해 보니 예를 드는 겁니다. A가 나왔다 합시다. 근데 질량이 2m이 되니까 가속도가 절반이 돼버려. 어떻게 된다? 이쯤 되겠죠. 2분의 A. 근데 질량이 3m이 되니까는 가속도가 3분의 1m이 됐다. 3분의 1A. 즉
3분의 1에 됐다고 3분의 1a 3분의 1만큼 됐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가속도는 이렇게 분수함수 형태, 유리함수 배웠죠. 우리 고1 때 배웠죠 여러분. 감소하는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가속도와 질량 간의 관계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관계식이 반비례 관계식이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이렇게 아하 질량과 가속도는 반비례하구나. 이건 수학적인 표현이고 직관적으로 볼 때는 아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운동을 덜 하게 되고 그만큼 속도 변화가 작고 그만큼 가속도가 작아지구나라고 이해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할 수 있겠죠. 자,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시간 뭐다? 속도 그래프도 판단할 수 있겠죠. 어렵지 않아요. 전혀 어렵지 않아요. 물리는 정말 쉬운 겁니다. 그러면은 자,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시간 t 동안 물체를 운동시켰다고 합시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봤지만 질량이 증가할수록 뭐가 줄어든다? 가속도가 줄어들게 되겠죠. 질량이 제일 클수록 가속도가 3분의 1배 제일 작고 질량이 작을수록 가속도가 크다고 했습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어떤 질량 m이 물체를 얼마다? 힘 F로 힘 어떤 똑같은 힘의 크기로 T만큼 밀었을 때 그때의 속도를 V라 합시다. 그런데 질량이 2M으로 증가시켰더니 질량이 2M이다 아시겠지만 질량이 2배가 되면 가속도는 절반이 되겠죠. 가속도가 절반이라는 것은 속도 변화도 절반이기 때문에 2분의 V가 되네. 그런데 질량의 3배가 되었더니 속도는 얼마가 된다? 3분의 1배가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질량이 커짐에 따라서 속도도 점점 감소한다. 질량이 큼에 따라서 속도 변화가 줄어들고 그만큼 가속도가 감소한다. 이게 뭐냐면은 힘의 크기가 일정할 때 가속도와 질량의 관계입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하니까 기억합시다. 아하, 가속도의 크기는 작용한 힘의 크기에 비례. 그 다음에 뭐다? 질량의 반비례. 꼭 기억합시다. 되게 중요한 개념이에요. 자, 이러한 실험 결과, 이러한 데이터 값을 바탕으로 뉴턴이 아주 멋진 법칙을 만들어내죠. 뭐냐? 뉴턴의 운동 제2법칙. 오호호, 대박. 너무 중요하다.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기억할 수 있겠죠? 뉴턴의 운동 제2법칙 꼭 기억합시다. 너무 중요해요. 이거는 선생님의 물리 인생을 보고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F는 MA 너무 중요하거든요. 너무 아름다운 식이니까 잘 봅시다. 우리 이 아름다운 식을 감상을 해야 돼요. 와, 너무 중요하다. 일명 가속도의 법칙. 자 봅시다. 뭐냐면 가속도의 크기는 작용한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가속도의 크기를 보니 가속도 A는 M, 질량에 반비례하고 F에 비례하구나. 이게 뭐냐면은 뉴턴의 가속도의 법칙, 즉 뉴턴의 운동체 2법칙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따라서 이걸 통해서 가속도는 질량분의 힘이겠구나.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너무 중요해. 꼭 기억합시다. 자,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을 것 같고, 자, 우리 이 A 가속도라는 이 물리량을 보면 되게 신기하고도 너무 중요한 물리량입니다. 뭐냐면 우리 가속도라는 것은 이 힘이라는 단원에서도 가속도를 보겠지만은 이전 단원인 등가속도 운동에서도 가속도를 봤죠. 즉 가속도를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가 존재합니다. 이렇게 힘과 질량이 주어질 때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지만 또 다른 말로 뭐냐면 너무 중요해요. 잘 들어오세요. 시간 분의 속도. 시간분의 속도 변화가 주어져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고 힘과 질량이 주어져도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즉 가속도는 등가속도 내용과 이 힘의 내용을 매개할 수 있는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보면은 등가속도 운동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 뭐다? 힘 F는 MA 힘을 통해서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구나.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은 이때 식 우리는 1번식이라고 하고 두 번째 식을 2번식이라고 합시다. 자, 1번식은 이런 거죠. 가속도를 구하는데 시간분의 속도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할 때는 뭐냐면 문제 같은 상황에서 시간과 속도 변화가 주어질 때 가속도를 구할 때 우리는 주로 활용할 수 있겠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뭐다?
A는 m분의 F죠. 이때는 뭐냐면 힘과 질량이 주어질 때 질량이에요. 질량이 주어질 때 가속도를 구할 때 쓴답니다. 너무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F는 M에 힘 문제 풀 때 간혹 이런 거죠. 가속도가 바로 주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가속도를 안 주어지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그럼 가속도를 구해야 되겠죠. 가속도를 구하는 상황에서 힘과 질량을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그 물체의 운동을 시간, 속도 그래프로 주어진 다음에 등 가속도를 통해 가속도를 구하게 하는 문제도 종종 있습니다. 우린 둘 다 할 수 있어야 돼요. 기억할 수 있겠죠. 두 가지 버전씩 꼭 기억합시다. 자, 그래서 우린 다시 돌아와서 이 A는 M분의 F라는 식을 약간 변형을 할게요. 어떻게 되냐면은 F는 얼마가 된다? MA가 된다. 너무 아름다운 공식. 이 엄청난 이 자연을 표현해주는 공식 뭐냐? F, 힘이라는 원인이 가해졌을 때 질량 M이 물체는 A로 운동한다. 결과가 생긴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인과론적 관계에 대한 식이에요.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즉 결과가 나타난다면 원인이 있다는 거지. 가속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힘이 존재한다는 걸 말해요. 물체가 떨어진다는 것은 가속도 운동을 하는 거겠죠. 등 가속도 운동. 이 등 가속도 운동을 한다는 것은 힘이 있다. 그 힘이 뭐다? 중력이라는 거겠죠. 그래서 원인과 결과는 반드시 존재하게 돼 있다. 이게 뉴턴의 운동 법칙이 말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1뉴턴이라는 힘이 있다. 요거는 1kg의 물체를 1m/s 제곱의 가속도로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 1뉴턴이다. 할 수 있겠죠? 그럼 만약에 2뉴턴의 힘은 어떻게 될까요? 2kg의 물체를 가속도가 얼마가 될까? 1이라 합시다. 1kg의 물체를 2m/s 제곱만큼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 얼마다? 2뉴턴이겠죠. 또는 2뉴턴은 2kg의 물체를 1m/s 제곱으로 가속시키는 데 필요한 힘이 2뉴턴이겠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시간에 힘의 단위는 뉴턴이었는데 뉴턴의 구체적인 단위는 뭐냐면 킬로그램, 즉 뉴턴 힘은 질량 킬로그램 곱하기 가속도의 단위 미터/s 제곱. 그래서 이게 뭐냐면은 뉴턴의 단위가 돼요. 뉴턴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s 제곱. 할 수 있겠죠? 이게 뉴턴의 단위구나. 꼭 기억합시다. F는 MA. 너무 중요합니다. 물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공식. 할 수 있겠죠? 뉴턴이 받은 아름다운 공식. 그럼 우리는 이 F는 MA를 운동 상황에 적용시켜서 이해해 보도록 할게요. 크게 세 가지 케이스로 한번 분류를 해볼 겁니다. 물론 다 똑같은 식이에요. 똑같지만 좀 다르게 한번 분석해 볼게요. 첫 번째 케이스.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어떤 물체가 있습니다. 이 물체가 있는데 정지 상태이다가 F의 힘을 받아서 5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했다고 생각합시다. 자, 여기 지면에 있는데 여기 물체가 있어요. 여기 물체가 3kg이라 합시다. 3kg의 물체가 5m/s 제곱으로 운동을 한대요. 근데 뭐다? 힘 F로 밀었답니다. 즉 어떤 힘이라는 원인을 작용했는데 얼마인지는 몰라요. F라는 힘을 작용했는데 3kg의 물체가 얼마가 됐다? 5m 제곱, 5m/s 제곱의 가속도로 운동했대요. 이때 힘 F는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대박이죠. 힘 F를 구하는데 뭐다? 가속도와 질량이 주어질 때 힘 F를 구하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아름다운 공식 뭐가 있죠? F는 MA. 따라서 모르는 F는 어떻게 된다? 질량 3kg 곱하기 5m/s 제곱. 따라서 얼마가 될까요? 3, 5, 15. 15kg m/s 제곱. 또 다른 표현으로 15뉴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보통 그냥 뉴턴으로 많이 써요. 편하니까 15뉴턴. 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두 번째 케이스. 중요하니까 잘 따라오세요. 오케이. 두 번째 케이스는 조금 다른 상황을 연출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정지 상황이에요. 정지 상황인데 여기에 3kg의 물체가 있고 여기에 실을 묶었어요. 물체에 실을 묶어서 쭉 있다가 여기 선생님이 이제 손을 딱 잡고 여기 손을 딱 잡고 잡아당깁니다. 할 수 있겠죠? 딱 손을 잡고 물체를 잡아당기는데 이때 잡아당기는 힘 F가 얼마다? 6뉴턴이라고 합시다. 할 수 있겠죠? 이때 뭘 구하라냐면 이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래요.
알겠죠, 여러분? 오케이, 가속도를 구하래요. 정지 상태에 있는 물체한테 3kg의 물체한테 실을 달아서 힘 F 6N으로 잡아당길 때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 그런데 우리가 이 가속도를 구하기 전에 정말 중요한 개념 하나를 짚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자, 실을 물체에 달아서 실을 잡아당긴다 생각합시다. 그럼 우리가 내가 잡아당기는 힘은 물체 입장에서는 이 자기한테 오는 힘이 사람이 잡아당긴지 몰라요. 구분을 못하죠. 즉 물체는 이 물체 자기한테 연결된 실이 자기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사람이 잡아당기는 인지를 하지 못해요. 왜? 얘는 눈이 없고 생각이 없는 애기 때문에. 맞죠? 그러면 내가 실을 통해 잡아당길 때 내 힘은 요 실을 통해 전달되고 이 실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겠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이 당기는 힘, 요 힘은 실을 통해 전달돼요. 실의 전달. 그러면 실에 힘이 걸리겠죠. 그럼 이 실이 힘이 걸리는데 이때 그러면 실에 걸리는 힘,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 우리는 실에 걸리는 힘, 실장자 한자를 써서 실장자, 그러니까 실에 걸리는 힘 장력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실에 걸리는 힘 장력이 이 물체를 잡아당기겠죠.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럼 실에 걸리는 힘 장력인데 이 장력을 영어 단어로는 텐스라고 불러요. 텐스. 맞죠? 그래서 장력은 기호로 T라고 주로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그럼 첫 번째 질문. 장력의 크기를 구하시오. 장력의 크기는 사람이 6N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실에도 그대로 6N이 걸리겠죠? 그래서 장력의 크기는 6N입니다. 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물체의 가속도를 구하라. 자, 장력 6N이 물체 3kg의 물체를 잡아당겨서 가속도가 A가 되었죠. 그쵸? 그럼 A는 얼마가 될까요? 3분의 6, 즉 2m/s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겠죠? 이게 뭐냐면은 장력의 개념과 이 물체에서 가속도의 개념이랍니다. 할 수 있겠죠? 자, 오케이, 좋고. 우리 가속도 이해했고, 장력이라는 개념 이해했죠? 좋습니다. 세 번째 케이스. 너무 중요합니다. 이제 조금 한 차원 진화시켰다. 약간 업그레이드. 자, 여기 2kg의 물체가 있고, 여기 3kg의 물체가 있어요. 근데 요 두 개의 물체를 실로 연결했습니다. 실로 연결했어요. 자, 이때 이 3kg의 물체를 F는 20N의 힘으로 잡아당겨요. 정지 상태에 있던 A 물체와 B 물체가 있는데 B 물체에다가 B 물체를 20N으로 잡아당길 때 운동 상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여기서 물어볼 수 있는 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또 분석할 건데 지금 잠깐 알아보고 넘어갑시다. 일단 첫 번째, 뭐를 구하라? A, B의 가속도를 구하라 했어요.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뭐를 알아야 되냐?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보통 우리 물리학원에서 나오는 이 실 같은 경우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B와 A는 속도가 변해도 같이 변하고 멈춰도 같이 멈추게 됩니다. 그 말은 A와 B가 뭐가 똑같다? 아하, A와 같은 실이면은 B의 뭐다? 가속도가 동일하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동일하구나. 그럼 이제 가속도를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자, 요 두 물체를 한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큰 하나의 물체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두 물체가 가속도가 동일하다는 하나의 동일한 물리량이 있죠. 그럼 이 동일한 물리량을 통해서 하나의 물체로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하나의 개라고 불러요. 개.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시스템. 하나의 개. 하나의 물리량이 똑같을 때 하나의 물체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개를 설정하는 것이고, 이 개를 설정했을 때 어떻게 나오냐면, 그러면 2와 3이니까 5kg이죠. 이 5kg의 물체 하나를 얼마다? 20N으로 잡아당겼기 때문에, 아하, 20N은 M, 5kg 곱하기 A. 따라서 A가 얼마다? 4m/s 제곱이 되는 거겠죠.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A와 B는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둘 다 가속도가 동일하고, 따라서 우리는 가속도는 4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 가속도의 크기를 구할 때는 둘 다 똑같기 때문에 두 개 다 하나를 묶어서 하나의 개로 생각하자. 기억할 수 있겠죠? 오케이. 하나의 복합, 하나의 큰 개로 생각한다는 거겠죠? 자, 두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봐봐요, 여러분.
이 20N이라는 힘은 요 두 물체를 전체를 운동시키긴 하는데 요 20 중에 일부분은 B에다가 쓰고 일부분은 A에다가 힘을 쓰겠죠. 이해되시나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여러분이 이제 엄마한테 또는 아빠한테 또는 할머니한테 또는 뭐 형한테 누나한테 돈을 받았습니다. 10,000원. 10,000원을 받았는데 이 10,000원은 뭐냐면은 이런 심부름을 시켰어요. 네 가다가 저기 슈퍼에 가가지고 마트에 가서 4,000원치 과자를 사고 그 다음에 저기 빵집 가서 6,000원치 빵을 사온나 했죠. 4,000원치 과자랑 6,000원치 빵을 사오래요. 어쨌든 둘 다 샀을 때 총 금액은 10,000원이겠습니다. 그런데 과자를 쓸 때는 4,000원만 썼습니다. 맞죠? 빵을 살 때는 6,000원만 썼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20N이라는 전체 힘 가지고 일부분은 B를 이끄는 데 쓰고 일부분은 A를 이끄는 데 썼겠죠. 이해되시나요? 즉 10,000원이라는 돈 중에 4,000원이라는 일부분의 금액은 뭐다? 과자를 사고 6,000원이라는 일부분의 금액은 뭐다? 빵을 샀잖아요. 그것처럼 20N의 힘 중에 일부분은 B를 이끄는 데 쓰고 나머지 일부분은 A를 이끄는 데 쓰게 됩니다. 할 수 있겠죠. 이때 B를 이끄는 데 쓰는 힘, B에 걸리는 순수한 힘, 20N 전체가 아니라 B를 이끄는 데만 드는 순수한 힘을 보고 뭐라 부르냐면은 B의 알짜 힘, B에 걸리는 알짜 힘. 기억할 수 있겠죠. 그럼 A에 걸리는 순수한 힘은 B의 알짜 힘이겠죠. A의 알짜 힘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뭘 구할 거냐면 A에 걸리는 알짜 힘과 B에 걸리는 알짜 힘을 알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자, 근데 간단해요. 알짜 힘 구하는 방법은 우리 이렇게 생각합시다. F는 MA라는 공식을 그대로 적용할 거예요. 자, B부터 구할게요. B의 질량은 3kg이죠. 근데 이 두 물체가 운동하는 가속도는 얼마다? 4죠. 맞죠? 따라서 FB는 얼마가 된다? B의 질량 3kg 곱하기 B의 가속도 4. 따라서 얼마가 된다? 3, 4, 12N이겠죠. 따라서 B에 걸리는 힘은 12N이겠구나. 그럼 FA는 어떻게 될까요? 2kg 곱하기 4m/s 제곱으로 해서 얼마가 된다? 428. 8N이 되겠죠. 따라서 20N 중에 B에서 12N을 써버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힘 가지고 A를 이끄는 거겠구나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거를 조금 더 깊이 들어가 생각한다면 F는 MA죠. 이 둘 다 가속도가 동일할 때 이 질량의 비율이 알짜 힘의 비율이에요. 질량이 2대3이니까는 알짜 힘도 얼마다? 2대3이겠죠. 그래서 20N을 2대3으로 쪼개면 8과 12가 되는 겁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속도가 동일할 때 질량비가 여기서는 알짜 힘이 비교가 될 수 있겠구나. 꼭 기억합시다. 이렇게 구하면 되게 간단해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렇게 물체가 2개 이상 모여있는 복합적인 물체 형태다. 그때 전체 가속도를 구할 때는 물체 2개를 전체 하나의 개로 설정해라. 근데 이제 설정하고 나서 각각에 걸리는 알짜 힘을 구할 때는 그 질량에다가 가속도를 곱하면 알짜 힘이 된다. 기억합시다.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A와 B 사이에 있는 실이 있죠. 요 실이요, 실. 요 실에 걸리는 힘, 즉 장력을 구하랍니다. 장력을 구하라는 문제가 있어요. 이런 거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간단해요. 잘 봅시다. 여기서 B 입장에서는 이 뒤에 있는 실이 얘가 이쪽으로 운동하는데 방해가 되겠죠. 왜? 20N을 잡아당기고 있는데 뒤에서 A가 실을 통해 잡아당기기 때문에 B가 4m/s 제곱만큼 못 가는 거겠죠. 즉 장력은 B가 움직이는데 뒤에서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장력 같은 전체 개 안에서 일부분의 힘을 구할 때는 이제 B만 한번 개를 설정해 볼게요. 요것만. 이해되시죠? B만 개를 설정할게요. 자, 그럴 때 어떻게 우리는 세울 수 있냐면 여기 B가 있구나. 3kg B예요. B. 그럼 이쪽으로 20N이 작용하고 반대 방향으로 얼마가 작용한다? 장력 T가 작용하겠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 20N 중에서 장력이 뒤에 방해하니까 그걸 빼버린 나머지 알짜 힘을 가지고 이 3kg 물체가 움직이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식을 세워볼게요. 그러면 이 B한테 작용하는 합력, 알짜 힘은 20N에서 장력 뺀 것만큼이겠죠.
20N 마이너스 T는 얼마가 될까요? 3kg의 물체가 가속도가 얼마가 된다? 4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다? T는 얼마가 될까요? T는 넘어가고 빼버리면 8N이 되겠죠. 따라서 아하, 이렇게 장력을 구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 케이스 세 번째가 너무 중요합니다. 장력 개념과 계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 케이스 세 번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렇게 물체 2개 이상의 실로 연결되어 있을 때는 일단 첫 번째, 전체 가속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 전체 가속도를 파악하게 되면 외부 힘으로부터 이 두 물체가 움직이는 가속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체 가속도를 구할 때는 반드시 개를 설정할 때 두 물체를 싹 다 한 물체로 생각하는 큰 개를 쳐라. 그럼 그 한 물체로 생각한 개를 통해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다. 맞죠? 그럼 그렇게 가속도를 구했을 때 그 가속도에다가 물체 각각의 질량을 곱한 것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되겠구나. 즉, 이 힘을 몇 대 몇으로 분리한, 즉 B에 걸리는 알짜 힘 그리고 A에만 걸리는 힘을 찾을 수 있는 거겠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좋습니다. 세 번째, 장력을 구할 때는 A와 B 사이에 작용하는 힘인 거잖아요. 이렇게 요 안에 B의 힘이 걸리고 나머지가 C를 통해 A로 전달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 장력을 구할 때는 B 하나만 잡고 개를 치는 게 되게 쉬워요. B만 개를 설정한다. 그러면 B 물체만 개를 설정하게 되면 오른쪽 20, 왼쪽으로 장력 T. 장력은 이 뒤에서 잡아당기는 실은 B의 운동을 방해하니까는 이쪽 방향과 반대로 설정한 겁니다. 오케이. 설정한 다음에 운동 방정식. 이렇게 F는 MA식을 알짜 힘이 이거예요. 이거 알짜 힘. 요 알짜 힘 F. 요거는 질량 M. 요거 A. 할 수 있겠죠. F는 MA. 그래서 이걸 보고 운동하는 물량을 구할 수 있는 방정식이라고 불러가지고 운동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이 물체 A와 B 사이에 걸린 장력을 구할 수 있겠구나. 기억합시다. 오케이. 그래서 또 물체의 전체 가속도를 구한다. 물체 2개를 하나의 전체 개를 쳐라. 근데 장력을 물어본다. 물체 하나만 개를 쳐서 구하라. 기억할 수 있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잠깐 정리할게요. 오늘은 가속도가 있을 때, 즉 알짜 힘이 0이 아닐 때의 운동인 뉴턴의 운동체 이 법칙을 배웠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는 작용한 힘의 크기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구나. 뉴턴의 운동체 이 법칙이 나왔고, 이때 가속도를 구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었다. 시간분의 속도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할 수도 있고, 질량분의 힘을 이용해서도 가속도를 구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M분의 F인데 이거를 바꾸면 F는 MA다. 요거는 F 힘이라는 원인을 통해서 A라는 결과를 얻었기 때문에 F는 MA, 즉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식이고, 요걸 보고 운동 방정식이라 부른다. 그렇게 해서 세 가지 케이스대로 우리는 운동을 분석해 봤습니다. 할 수 있겠죠? 장력은 실에 걸리는 힘, 그리고 알짜 힘은 전체 힘이 있을 때 물체에만 걸리는 힘. 기억하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나올 문제를 풀 텐데, 오늘은 특별하게 세 문제를 가져왔어요. 너무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뉴턴 운동체의 법칙은 진짜 중요합니다. 오늘은 100%가 아닌 200% 이해를 해야 돼요.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럼 문제 3개 풀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러분. 첫 번째,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 10kg인 물체에 서로 반대 방향으로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물체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래요. 자, 우리 알다시피 가속도 A는 어떻게 된다? A는 m분의 F. 아시겠죠, 여러분? 오케이, 좋습니다. 그러면 A는 질량이 얼마죠? 10kg. F는 어떻게 될까요? 힘은 10에서 5를 뺀 만큼인 5N. 따라서 얼마가 되죠? 아하, 2분의 1 미터 퍼 세크 제곱이겠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물체는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할까요? 당연히 오른쪽 방향이겠죠. 할 수 있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걸 한번 볼게요. 이거 아까 봤지만 이 식을 좀 정리하면 F는 ma가 된다. 자, 이때 가속도가 방향을 가지는 값이었죠. 힘도 방향이 중요했어요. 그래서 힘의 방향과 가속도의 방향은 동일하다. 힘의 방향과 뭐가 똑같다? 가속도의 방향. 두 개 똑같다는 사실을 기억합시다.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중요합니다. 그림은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질량이 각각 5kg, 10kg의 물체 AB를 실로 연결했다. 실로 연결했다 보는 순간 우리는 직감해야 돼요. 아하, 장력을 물어볼 수 있겠구나. 실에 걸리는 힘 장력. A의 수평 방향으로 크기가 30N의 힘을 작용하는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이때 A와 B의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 자, 하나의 실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실이 끊어지지 않고 늘어나지 않는 이상 뭐다? 가속도는 늘 똑같아요.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라네. 아하, 이렇게 하나의 전체 큰 하나의 개를 설정하라. 따라서 이 물체는 10kg과 5kg이 합쳐진 15kg의 하나의 큰 물체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얘를 얼마다? 30N의 힘으로 잡아당긴 것이겠죠. 이해되시죠? 자, 그럼 가속도 어떻게 된다? A는 m분의 F 15kg 분의 30N. 따라서 얼마가 된다? 아하, 2m per s 제곱이겠구나. 기억할 수 있겠죠? 너무 쉽죠, 여러분? 그래서 물리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물리는 게 절대 아니고 물리는 정말 쉽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숫자 놀이 정말 쉬워요. 좋습니다. 자, 이때 A와 B에 작용하는 알짜 힘의 크기를 구하라. 알짜 힘이 뭐였냐면 이 30N이 일부분은 A에 걸릴 것이고 일부분은 어디에 걸린다? B에 걸리겠죠. 그때 A에만 순수하게 걸리는 힘을 A에 걸리는 알짜 힘, B에만 순수하게 걸리는 힘을 B에 걸리는 알짜 힘이라 부릅니다. 따라서 아하, A에 작용하는 알짜 힘 FA는 어떻게 될까요? A의 질량 곱하기 가속도, A의 질량 5kg 곱하기 가속도 2m/s 제곱에 따라서 250N이 되겠죠. 그럼 B에 걸리는 알짜 힘은 어떻게 될까요? B의 질량 10kg 곱하기 B의 가속도 2m/s 제곱 뭐가 된다? 20N. 이렇게 해서 총 A에 걸리는 알짜힘 10 더하기 B에 걸리는 알짜힘 20을 합치면 30이 나오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건 이런 뜻이겠죠? 30N이라는 힘 중에서 10N이라는 일부분은 A를 이끄는 데 쓰고 나머지 20이 B를 이끄는 데 쓴다. 그 말이겠죠. 여러분 이해되죠? 그럼 3번은 자연스럽게 해결됩니다. 잘 보세요. 30의 힘이 A에서 얼마를 썼다? 10N 썼죠. 그럼 얼마가 남죠? 20이 남죠. 그 20이 실을 통해 전달되고 실에 걸려서 B를 겁니다. 따라서 장력은 얼마가 된다? 20N이겠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번 식을 세워볼게요. 자, 그러면 아까 또 마찬가지로 장력은 뭐냐면 요 두 물체 사이에는 실에 걸리는 힘이죠. 그러면 A만 이렇게 개를 설정할게요. 하나만. 오케이? 이 세 번째면 3번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A만 개를 설정하게 되면은 얘가 5kg이고 이쪽으로 30N. 장력은 반대 방향이죠. 왜? A가 움직이는 거 뒤에서 B가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따라서 이때 알짜 힘의 크기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알짜 힘은 30에서 T 뺀 만큼이겠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30N T는 5kg의 물체가 얼마다? 가속도가 2였으니까 2m/s 제곱만큼 움직이겠구나. 따라서 장력 T는 얼마일까요? 30에서 5, 20 빼고 나면 20N이다. 이렇게 우리는 구할 수 있겠습니다. 할 수 있겠죠? 네, 30 중에 여기서 10을 쓰고 나머지 20이 걸린다. 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하고 똑같아요. 10,000원 중에 과자를 사면 6,000원 남죠. 그 6,000원인 거예요. 30 중에 A를 이끌어내 10 쓰고 나서 나머지 20이
요 장력, 이게 나무도.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좋습니다. 그럼 그 다음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 문제. 아이고야, 이 문제 보니까는 재밌게 생겼죠? 뭐냐? 그림과 같이 마찰이 없는 수평면에서 그림과 같이 질량 10kg의 물체에 뭐다? 힘 F가 작용하고 있대요. 근데 중요한 게 그림 나는 이 물체의 운동을 시간에 따른 속도를 나타내는 그래프가 주어져 있습니다. 자, 중요합니다. 힘이 주어졌죠. 근데 힘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죠? 힘을 모르잖아요. 힘을 몰라. 근데 질량한다. 그럼 우리 알다시피 F는 ma에서 질량은 알고 있는데 힘을 구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될까? 가속도를 알아야 되겠죠. 이때 가속도가 어떻게 주어지냐면은 등가속도 운동 형태로 주어져 있습니다. 즉 뭐냐면 A는 m분의 F이기도 하지만은 T분의 V이기도 했죠. 그래서 요걸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걸로도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까 전에 문제는 뭐냐면 가속도를 구하긴 구하는데 힘과 질량을 통해서 가속도를 구했고 지금은 가속도를 구하긴 구하는데 시간과 속도인 등가속도로서 가속도를 구할 거예요. 자, 그러면 나 그림을 보면 가속도 얼마가 되죠? 기울기니까 2초 동안 속도가 4만큼 변했으니까 1초 동안 2만큼 변하겠죠. 아하, 따라서 가속도는 2m/s 제곱이구나. 2m/s 제곱인 가속도로 이렇게 속도가 0인 정지 상태에서 움직이구나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우리 힘 구할 수 있어요. 힘 F는 얼마다? 힘 F는 m 10kg 곱하기 a 2m/s 제곱 따라서 20N이 힘이겠죠. 아시겠습니까? 어이, 뭐지 이거? 이거 아니에요. 이거 가속도의 크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뭐다? 옳은 것을 고르라. 이 문장을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옳은 것을 구하시었다. 자, 기억 볼게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한다. 맞는 말이죠.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한다. 이로써 운동하겠죠? 니은 이 물체가 0초부터 2초 때까지 운동하는 동안 가속도의 크기는 얼마다? 그렇죠. 2m/s 제곱 맞죠? 맞습니다. 디귿 힘 F의 크기는 얼마다? 20N다. 맞는 말이겠죠. 오케이.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 자,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힘과 가속도를 알 때 힘을 질량과 가속도를 알 때 힘을 구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근데 이 가속도가 주어지는 건 뭐다? 등가속도로서 A 구하기. 이해되죠? 무슨 말인지? 좋습니다. 근데 좀 전에 푸는 걸 다시 보시면 좀 전에 푼 거는 뭐냐면 여기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힘과 질량을 할 때 뭘 구한다? 가속도를 구했죠. 가속도. 알겠습니까? 즉 가속도를 구하긴 구하는데 힘과 질량을 할 때. 근데 이 힘과 질량을 할 때 가속도를 구하는 게 방금 유형이었고 즉 A는 m분의 F로서 구하는 거예요. 맞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과 질량을 할 때. 즉 A는 m분의 F로서 구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다시 조금 전에 푼 문제 보면은 뭘 구한다? 힘과 가속도를 알 때, 질량과 가속도를 알 때 힘을 구하는 거였어요. 아시겠죠? 근데 이때 가속도 구하는 방법이 A는 뭐다? 시간분의 속도 형태로 가속도를 구합니다. 아까는 가속도를 구할 때 질량분의 힘을 이용해서 구했지만 지금은 가속도를 구할 때 시간과 속도라는 정보, 즉 등 가속도를 이용해서 가속도를 구한다는 겁니다. 할 수 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거는 질량과 가속도를 할 때 힘을 구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문제에서 F는 ma에서 요거 두 개가 주어져도 요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 두 개가 주어져도 요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요거 두 개가 주어져도 요거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주어진 정보가 힘, 질량 이을 알고 있다면은 가속도를 구할 수 있겠죠? 그냥 두 번째 뭘 알 수 있다? 아하, 힘과 가속도를 알 때 뭘 구할 수 있다? 질량을 알 수 있겠죠. 또 뭘 알 수 있을까요? 질량과 가속도를 알 때 힘을 구할 수 있겠죠. 이 세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FME에서 보면은 그럼 이때 주어지는 정보가 얘죠. 주어지는 정보. 이거는 아는 정보. 구해야 될 정보. 그럼 이때 주어지는 정보가 이해드릴 때, 구해야 되는 정보가 이해드릴 때, 그럼 주어지는 정보에서 만약에 가속도가 주어진다 합시다. 이 가속도가 주어질 때는
요 가속도가 주어질 때는 두 가지 형태로 알 수가 있겠죠. 자, 힘이 주어지고 뭐 가속도가 주어진다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또는 만약에 뭐 A는 m분의 F로서 주어질 수 있겠지만은 t분의 v, 즉 이렇게 주어져서 등 가속도 형태로 가속도를 알 수도 있고, 이걸 통해서 가속도를 주어지는 방법이 있고, A는 m분의 F를 통해서 가속도가 주어질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케이스, 힘 질량, 힘 가속도, 질량 가속도, 이때 따라서 다른 물리량을 구해야 되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가속도가 주어질 때 어떻게 주어지냐, 질량과 힘을 통해서 가속도를 물어볼 주어질 수도 있지만은 시간과 속도를 통해서 가속도가 주어진 다음에 나머지 정보를 파악하게 물어볼 수도 있겠다라는 거,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복습 정말 열심히 해야 됩니다.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복습하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합시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화이팅!